흑인과 여성 사회의 대두, 재즈와 플래퍼. 1차 세계대전으로 경제가 활기를 띠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흑인들이 미국 전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흑인들은 90%가 남부에 거주했다. 하지만 경기가 호황일로에 접어들자 북부의 공장들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때문에 이 당시 200만 명에 이르는 흑인들이 디트로이트, 시카고 같은 도시로 이주했던 것이다. 그리고 흑인들이 이주하면서 새롭게 생겨난 대중문화가 바로 재즈다. 원래 재즈는 1900년대 초 미국 남부의 도시 뉴올리언스에서 시작됐는데 흑인들이 북부 도시로 이주하면서 자연스레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1920년부터 대중문화의 한 장르로 빠르게 전파된다. 당시 루이 암스트롱 같은 가수가 선풍적인 인기를 탔었다는 패션에도 새로운 물결이 밀어닥쳐 발목까지 내려왔던 여성들의 치맛단은 어느덧 무릎까지 올라갔다. 특히 플래퍼라고 불리던 자유분방한 여성들은 짧은 치마를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립스틱을 짙게 칠하고 다녔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나이든 사람들은 꽤나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여성들에게 매우 보수적이었음. 이런 플래퍼는 1920년대를 대표하고 곧 모던을 상징하는 여성들이었다. 그녀들은 재즈 댄스를 추었고 자동차를 몰았으며 심지어 술과 담배를 즐기는 것에도 망설임이 없었다. 여성단체의 성장, 금주법과 여성 참정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점차 고차원적인 욕구를 발생시키기 마련이다. 이 무렵 여성들도 그러했다. 당시 여성들은 종교단체와 결탁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여성 참정권 요구와 금주운동이었다. 그런데 당시 여성들은 당최 효과적인 시위 방법을 몰랐다. 당시에 판을 쳤던 말초신경을 건드리던 광고의 효과를 따라하고 싶어서였을까? 당시 여성들은 참정권을 얻겠다면서 사슬로 자기 몸을 건물에 묶고 우편함을 폭파시키는 등 한사코 과격한 방법으로 정부에 어필하고자 했다. 백악관 앞에서의 화염시위의 모습이다. 불을 질렀다. 술 먹고 취한 남편들이 여자들을 구타한다는데 반발하여 시작된 금주법 운동은 도끼를 들고 술집을 부수는 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헉, 여자들이 더 무섭다는? 결국 정부는 이런 요구들을 모두 수용했다. 1920년부터 여성들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졌고 모든 술집들은 졸지에 술을 제조, 판매, 수송하는 것 모든 것이 불법이 되어버렸다. 웃기는 건 마시는 건 불법이 아니라 몰래 다들 마셨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 금주법은 마피아를 만들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금주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혀 예상치 못한 폐단이 하나 나타난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생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틀어막기만 하였을 때 그 경제는 얼마나 피해를 입게 되는지 고스란히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 대체 어떠했길래? 금주법은 미국인들을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취지였지만 정작 입법한 정치인들도 술을 좋아했다. 몰래 마셨고 많은 사람들은 금주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술을 마셨다. 때문에 금주법은 공연히 온 나라에 범법자만 잔뜩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아니 술을 안 판다고? 까짓것 몰래 마시면 되지. 정부는 대체 어떤 권리로 국민들에게 술도 사지 못하게 하는 거임?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왜 미국이란 나라만 이러냐고? 결국 끊이지 않는 수요는 암시장을 형성하게 되었고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가 형성되자 사람들은 술을 밀조하고 밀매하면 곧 커다란 돈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때문에 금주법이 시행된 이후로 겉으로는 이발소나
은행이었지만 안에서는 비밀 술집을 운영하는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당시 주류 밀매업 시장만 오늘날 돈으로 무려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사업이었다고 한다. 웬만한 나라의 1년 GDP 액수였다는. 때문에 이런 곳에 마피아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피아 조직들은 아예 밀주를 만드는 비밀 양조장까지 차리고 대대적으로 주류 밀매 사업에 뛰어들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밤의 시장으로 알려진 알 카포네였다. 그는 밀주에서 유통, 비밀 술집의 운영까지 아예 술에 관련된 것을 수직 계열화 완성시켰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마피아는 정치인, 경찰관, 심지어 판사까지 돈으로 매수하여 결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조직을 근본적으로 발본쇄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당연히 판사도 술을 마셔야 될 것 아닌가. 오히려 금주법은 마피아들의 돈주머니만 채워주고 있었다. 또 거액의 돈이 오고 가는 황금의 밀주시장을 서로 차지하려다 보니 마피아끼리 톰슨 기관단총과 권총을 휘두르는 등 요란한 폭력전을 벌이기도 했다. 1929년 한 해에만 500명의 조직폭력배가 목숨을 잃었다. 그야말로 금주법 때문에 무법천지의 폭력 조직만 더욱 양성해준 꼴이었다. 결국 1933년 금주법은 폐기된다. 당시 정부의 핑계는 대공황으로 의기소침해진 국민들에게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짜증나는 세상에 술도 못 마시게 할 순 없잖아. 물론 마시는 것 자체는 불법도 아니었다. 그보다 재정이 궁핍해진 정부가 주류세를 뜯어내기 위한 꼼수에 가까웠다. 매춘이 금지된 나라의 매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면 알 것이다.